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2일 연속 주말 이틀 연속 야간 올적 중입니다. WBC가 있기 때문에 어, 주말에 축구는 제가 이제 완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해서 계속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평일 말고 주말에만. 자, WBC는 WBC 전용 조합표를 3장 나가서 3장 모두 적중하면 수익 성공합니다. 그죠? 그리고 해외 축구도 토요일 주력 적중. 그리고 오늘은 올킬입니다. 랑스 마엔 3대0 푸근했던 경기 브루스트 언더는 들어왔고 AC 밀란 언더도 푸근한 경기였고 보스턴 프렌도 공짜 경기였습니다. 보스턴 프렌은 제가 NBA를 끌어다 썼어요. 해축에 좀 좋아 보이는 경우가 딱 3개밖에 안 보여서. 그리고 WBC 조합표도 2.9배당 적중했습니다. 이태리 마인이 막판에 2실점을 하면서 0.5프레임 찍혔어요. 이태리 마인이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WBC가 계속 지금 3일 연속 3번 나가서 3일 연속 4개 중에 3개 맞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죠. 느바 역시도 4개 중에 3개 적중하면서 1, 2등 적중. 좋아 보이는 순위 1등 뉴올리언즈 마인, 2등 포틀랜드 마인이었습니다. 강팀이 아닌데도 기준점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제 분석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뉴욕 마인을 간 게 좀 패착이었어요. 보스턴 프렌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썼어야 됐습니다. 근데 저는 레이커스의 강력한 컬러가 좀 너무 매혹적이라서 올킬은 하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여기 배당을 다 적어놨으니까 보이시겠지만 평균 3배당입니다. 평균 3배당. 평균 3배당으로 2.2배, 2.3배 이런 정말 낮은 배당 조합이 아니라 평균 3배당 조합, 온리 핸디 언오브로만 갔을 때 나오는 3배당 조합으로 야간 총 6조합 중에 4개 조합이 맞았습니다. 무조건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이게 어제 하루 뽀록이 터진 거냐? 아니죠. 어제 토요일 역시도 WBC 해외 축구 느바 다 적중을 하면서 결국엔 이틀 연속 야간 다 적중한 겁니다. 다 WBC 해외 축구 느바. 물론 조합 개수가 너무 많다라는 좀 컴플레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WBC는 야구 대축제 월드컵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해외 축구는 주말에만 가니까 저는 뭐 축구 조합이 많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 그렇다고 세 조합 간 것도 아니고 두 조합씩만 갔었고 느바도 최근에 일부러 조합 부담 안 드리려고 중배당 조합도 아예 안 가고 딱 메인 조합 두 조합씩만 갔습니다. 그래서 1, 2등 이틀 연속 적중했고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멤버십 가입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들. 너무나도 잘했죠. 그리고 해외 축구 게시글로 공유 드리는 것도 엄청나게 성적이 한 5일, 6일 연속으로 승률이 7할, 8할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게시글로 올려놨죠. 이제는 공유를 안 드릴 것 같습니다. 따봉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안 눌러주셨어요. 그죠? 제가 평균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중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3분의 1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클브라고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오늘 자레델런이 결장을 했었죠. 이게 백투백 경기고 도노반 미첼이 전 돌발 결정할 가능성이 한 6할 이상은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필라델피아 상대로 지금 전력을 쏟을 만한 가치가 없는 팀이기 때문이죠. 필라델피아는 아시다시피 엠비드, 폴 조지, 맥시까지 결장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타이리스 맥시도 결장이 확정입니다. GTD가 아니라 확정입니다. 에치컴이 GTD로 격상한 건 매우 큰 좋은 소식이지만 솔직히 의미가 없죠. 맥시까지 결장을 확정하게 되면서 빅3가 모두 빠지게 됐습니다. 클리블랜드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오늘 복귀 경기를 치러서 굳이 무리할 만한 일정이 아니라 돌발 결장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긴 합니다.
필라는 직전 에틀전에서 야투가 꽤나 좋은 경기를 했었죠. 팀 야투 55%, 3.38%. 맥시가 야투 50% 이상으로 31득점. 그럼에도 애틀란타한테 9점차 패배를 당했고 마인을 당했죠. 수비 로테이션 또한 정돈되지 못했고 특히 드루먼드 2득점, 주전 센터로 나왔던 보나 4득점, 그리고 도미닉 발로우 4득점까지 해서 빅맨 3명 도합 득점이 10득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애틀란타 전에서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팀 야투로 55%를 기록했으나 빅맨들의 득점은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 라는 점은 득점 루트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결국에는 롱슛 기반 농구가 그나마도 잘 터져서 55%나 찍혔지만 그럼에도 많이 당했다. 슛감이 굉장히 좋은 날이었지만 그래도 패배는 피할 수 없었다 라는 겁니다. 이는 지금 빌라의 빅맨진이 사실상 현 시점 NBA에서 거의 꼴찌급 클래스를 아는 걸 입증한 경기나 다름이 없었어요. 애틀란타 전에서는 클블은 오늘 보스턴에게 시종일관 압도를 당했죠.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30득점을 해주면서 1옵션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 에반 모블리도 잘해줬지만 나머지 롤플레이어들이 완전히 침묵한 경기가 됐습니다. 특히 벤치 구간 주요 멤버인 타이슨, 키온 앨리스 둘 다 득실 마진 마이너스 15 이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패배 아주 대놓고 원흉이었습니다. 클블은 전체적으로 얕은 난조에 시달렸고 특히 롤플레이어들이 보스턴의 팀 디펜스에 꽉 막힌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였던 클블의 약점이 엠비드, 폴 조지, 맥시까지 없는 빅3가 모두 없는 필라 상대로는 해결될 가능성이 훨씬 농후하죠. 필라는 최근 탱킹팀 유타랑 106대 102 같은 정말 클러치 접전을 펼치는 그런 수준의 경기를 치른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연거푸 대량 실점만을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스 꼴찌팀인 보스턴에게 114 실점을 때려 맞았고 세난한테도 131 실점, 애틀한테도 125 실점을 때려 맞았죠. 그러니까 전력이 갖춰진 그리고 윈나우 팀들 상대로는 여지없이 개발렸다라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의 저점이 너무 명확하다라는 건 직전 애틀란타 전과의 분석에서도 제가 말하면서 애틀마인을 1등으로 왔었던 경기였고 이날에 거기다 지금 결장 이슈가 너무 심합니다. 이러한 결장 이슈 탓에 꽤나 높은 핸디캡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도노반 미첼이 설령 돌발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이건 클블 마이너를 보는 게 맞습니다. 도노반 미첼이 결정을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빅맨진의 클래스가 너무 넘사벽입니다. 에바 모블리 자레델럼 없더라도 모블리, 토마스 브라이언트 이런 애들, 토마스 브라이언트도 제가 어제 분석에서 분명히 기대치가 낮은 빅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드럼통, 보나 이런 애들보단 100배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가 맥시까지 없어진 마당에 클블한테 비비긴 굉장히 힘들다. 클블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랑 덴바 경기는 자, 제이더하고 허르텐슈테인 결장 확정입니다. 그리고 카루소, 채톰그랜, GTD. 덴버는 자말 머레이가 GTD고 왓슨이가 결장인데 양 팀은 지금 2월 28일 불과 9일 전에 양팀 맞대결이 있었죠. 당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248점 경기가 끝났고 오클라호마 6점차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연장은 34점이나 났었거든요. 연장을 안 갔더라면 214점밖에 안 나는 해건도 경기였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 주목할 점들을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벤치의 압승. 오클라호마가 벤치가 54득점, 덴버의 벤치는 20득점. 2배 이상 차이가 났죠. 특히 덴버 벤치에서는 팀 하더웨이 주니어 그래도 주사위 5 정도가 나오면서 16득점을 책임져줬는데 나머지 벤치 자원들은 4득점에 그쳤습니다. 특히 발렌슈나스는 8분 출전해서 득실만 마이너스 21이라는 정말 절망적인 지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1옵션 싸움에서 KO승 스가가 36득점, 야투 40%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막 엄청 터졌다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게 했고 빅게임 치고는 충분히 괜찮게 했지만 니콜라 요키치 같은 경우는 야투 30%대로 23득점으로 스가보다 볼륨과 효율이 모두 월등히 나빴습니다. 챗 홈그랜, 자말 머리, GTD 이 두 명의
엄청난 맹활약이 있었죠. 제 톰그레는 직전 덴버와의 맞대결에서 혼자 21개의 리바운드를 따냈을 정도로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팀 리바운드 56개 중에서 21개를 혼자 따냈을 정도로 엄청난 보드 장력을 보여준 경기였단 말이죠. 자말 머레이는 39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자뿐만 아니라 양팀 통틀어서 오클라호마랑 덴버 모든 선수 중에서 최다 득점자였습니다. 야투 46.2%, 3점 54%로 엄청난 효율과 볼륨으로 만들어낸 최다 득점을, 그러니까 자말 머레이가 주사위 6 나왔던 거예요. 엄청나게 자말 머레이가 이보다도 잘해줄 수 없는 빅게임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까지 했는데도 덴버는 졌습니다. 이 경기를 원활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말 머레이랑 홈그랜의 출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 가야 되는 경기예요. 만약에 승패 핸디를 가려면은 우선 홈그랜은 직전 골스전에 독감으로 결창을 했었는데 단순 질병 사유로 한 경기 쉬었죠. 한 경기 쉰 건데 이번 빅매치에서는 출전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질병 사유 어디 뭐 신체 부위가 다치는 게 아니라 질병 사유였고 그리고 하루 한 경기도 걸렀기 때문에 자말 머레이는 직전 뉴욕전에 요키치 발을 밟아서 발목을 삐었다라는 소식이 좀 알려왔죠. 그래서 GTD인데 정밀 검사 결과 뭐 손상된 부위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 원정길에 동행했다는 소식까지 접했는데 자말 머레이의 출전 가능성은 대략 55%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행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우선 출전 가능성을 미약하게나마 좀 더 높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게임 타임 디시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경기 시작 전 슈팅 훈련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인데 근데 이런 빅매치에서 자발 머레이급의 선수는 어지간하면 출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게 맞습니다. 이 경기는 오클라호마가 최근 마인을 엄청나게 못 찍어주고 있는 팀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오클라호마가 5연승을 달성했지만 이 5연승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마인을 찍지 못한 팀입니다. 핸디를 보면은 7.5 핸디 이거는 덴버 프렌을 정상적으로 좀 볼 것 같은데 자말 머레이가 어찌됐건 제가 위에도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55%로 적었지만 어찌됐건 70%로 확률로 출전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건 덴버 프렌을 미리 배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만약에 이러고 자말 머레이가 결창을 하면은 이거는 오클라호마가 그냥 값이 대승으로 썰어버려도 이상할 게 없어지는 경기입니다. 저는 이거에 좀 주목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결장 이슈에 매달리지 않는 결과는 어느 바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바도 결장 이슈 영향은 충분히 있지만 그걸 고려해서 양팀 불과 9일 전 맞대결에서 1쿼터에 52점, 2쿼터에 57점, 3쿼터에 51점, 4쿼터에 54점으로 연장전에서 엄청나게 달려서 그렇지 단 한 번도 60점 이상의 쿼터가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알아보니까 페이스는 충분히 빠른 경기였는데 양 팀은 서로 간에 엄청난 플레이오프 모드 수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말 머레이는 폭발을 냈고 팀하더웨이 주니어도 3점 50% 이상으로 3점을 16득점이나 책임져 줬고 주사위가 5 정도 뜬 경기였단 말이죠. 덴버가 팀 3점 성률이 38%를 기록했으니까 오클라호마보다도 3점을 더 많이 더 잘 넣은 경기였음에도 결국에는 연장 가서 졌잖아요. 그러고 연장 아니어서 214점의 핵언더 경기였고 양 팀이 엄청나게 3점을 꼬라박은 경기가 아니었음에도 결국에는 핵언더였습니다. 연장 아니었으면은 오클라호마가 최근 4경기 연속 120득점을 넘긴 적이 없었고 최근 4경기 평균 득점 105.8에 불과합니다. 이는 브루클린보다 고작 1.5점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오클라호마의 공격 흐름은 고점보다는 저점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덴버의 최근 행보에 주목해 보자면은 강팀들에게 득점력이 고꾸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후반기에 뉴욕전에 103득점밖에 못 냈었죠. 미네소타전에 108점밖에 못 냈었죠. 보스턴전에 103점밖에 못 냈었죠. 이기긴 했지만 보스턴전은 덴버가 후반기 시작 후 수비가 좋은 팀, 디펜레이팅 상위권 팀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해낸 케이스는 여태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는 기본적으로 디펜레이팅 1등 팀이기 때문에
덴버가 오클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할 기대치는 떨어진다라고 봐야겠죠. 제가 덴버 경기를 언더를 잘 안 보는 사람인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경기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분석해 본 결과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유타랑 골스 경기는 멤피스랑 브루클린 경기는 왜 패스한지 이따 영상 막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타는 마카넨이 결장을 합니다. 그리고 골스는 세스 커리, 스테판 커리 말고 동생 커리가 출전을 프로 바블 상태가 됐어요. 호포드, 모제스, 무디, 포르징기스 결장 확정, 윌리차드 GTD입니다. 이길 마음 없는 탱킹 팀,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할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강한 팀. 골스 사이드를 상식적으로 무늬만 봤을 땐 골스 사이드를 노리는 게 맞아요. 골스 승이건 마인이건. 근데 골스의 초토화된 라인업이 유타보다 라인업 뎁스가 훨씬 더 좋은가? 나은가?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 최근 3경기 어드밴스드 지표를 보더라도 각종 오펜 레이팅, 디펜 레이팅, 리바운드 점유율 등 모든 걸 따져도 골스가 유타보다 나은 구석이 없어요. 그 정도 뭐 압도하는 이거는 그래도 유타 상대로 무조건 유리한 고지에 있는 지표다.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골스가 최근 3경기 기준 페이스 랭킹 꼴찌 팀인데 지금 느린 팀들이랑만 골라서 상대를 해왔다지만 골스가 지금 엄청나게 신중한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브루클린이 디트를 잡은 것처럼 유타도 강 나오면은 그냥 이기려고 달려들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경기거든요. 유타가 홈 경기이기도 하고 결국 탱킹에 가장 의미 있는 로터리 추천 픽 기준인 최하위 꼴찌 팀에서 4등까지 밑에서 4등까지 안에 들어야 로터리 추첨 확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유타가 지금 밑에서 5등이란 말이죠. 근데 이 4등 안에 밑에서 4등 안에 들어가려면은 계속 무한연패를 하면서 워싱턴이랑 브루클린이 3승 이상을 해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게 힘들죠. 유타가 아무리 열심히 지더라도 브루클린이랑 워싱턴이 같이 져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브루클린이랑 유타는 지금 워싱턴하고 브루클린하고 유타는 3승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타가 지금 이 밑바닥 네 자리 안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타가 굳이 이 경기를 극단적으로 일부러 막 정말 노력해서 질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딱히 의미도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유타가 직전 브루클린 마냥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플레이 인권 팀, 플레이 토너먼트 사정 안에 있는 팀 상대로는 한번 고춧가루를 뿌릴 마음도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오늘 세크라멘토가 시카고 잡은 것 마냥. 그래서 이 경기는 골스 마인을 보기도 좀 그렇고 유타 플랜을 보자니 얘네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모르겠고 결국엔 이 경기도 언오바로 좀 분석을 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라 생각을 했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골스가 어찌됐건 최근 3경기 페이스 꼴찌 팀 정말 느린 농구 보스턴보다도 완전 세트 오펜스만 고집하고 있다는 점은 지금 골스 오바도 쉽게 갈 수 있는 배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뇌 빼고 패턴만 살폈습니다.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건 뭐 모든 어떤 지표를 살펴도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어요. 패턴만 살폈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양팀 상대 전적 보면 4번 연속 230점 이상의 경기가 나왔죠. 오늘 언어바 기준점이 220대입니다. 홈에서 해고버 빈도가 가장 높은 팀인 유타죠. 그리고 골스가 어찌됐건 페이스는 굉장히 느리지만 후반기 5오바 3언더로 언더보다 오바를 더 많이 내고 있는 팀입니다. 데이터가 정말 명확하게 가리키는 경기까지는 아니지만 오버를 어느 정도 좀 소환하는 그 정도의 데이터 패턴을 좀 가리키고 있는 경기란 말이죠. 오버 관전bet 하겠습니다. 관전bet 소액 배팅 좋게는 절대 못 보는 경기고 클리퍼스랑 뉴욕 경기도 존 콜린스 여전히 결장을 하죠. 뉴욕은 맥브라이드만 결장했었습니다. 오늘 뉴욕이 엄청난 졸전을 보였죠. 팀이 하트 43%,
3점 24%, 총 97득점. 턴오버도 18개씩이나 범하면서 레이커스보다도 5개나 더 많았습니다. 레이커스도 야투가 좋은 경기가 아니었는데 뉴욕이 너무 무기력해서 패배한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올 시즌 뉴욕의 경기력은 정말 오락가락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경기는 이제 분석을 좀 깊이하게 돼요. 그래 얘는 좀 오늘 고점 탔나 보다 하면은 90득점 내면서 꼬라박고, 이제 좀 저점이 명확하구나, 얘는 되게 못하더라 하면서 반대 가면은 갑자기 폭발해서 역배승을 내버리고, 이런 경우가 지금 뉴욕한테 너무 많이 얻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승패엔디 가기가 굉장히 좀 꺼려지죠. 그래서 어찌됐건 경기 수가 많지가 않은 날이라서 찾아볼 건 다 찾아봤는데, 마이클 브라운 감독이 오늘 이 포스트게임 인터뷰에서 게으른 수비를 지적을 했습니다. 수비가 굉장히 게을렀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내린 결론은 언더입니다. 언더. 첫째로 기본적으로 느린 양팀의 페이스. 양팀 모두 페이스는 느린 팀으로 유명한 팀들이죠. 뉴욕하고 클리퍼스는 철저하게 느린 팀들입니다. 후반기에는 두 팀 모두 약간 전반기보다는 빨라진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느린 편입니다. 둘째로 클리퍼스의 최근 행보입니다. 클리퍼스가 최근 오버를 잘 내고 있지만 이 오버를 낸 상대 팀들이 인디애나, 멤피스, 뉴올리언즈 다 윈나우 팀들이 아니었죠. 윈나우 팀들과의 경기는 골스전 215점, 미네소타전에 182점, 올랜도전에 220점으로 저득점 양상이 더 많았습니다. 셋째로 뉴욕은 후반기 3오버 7언더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 번의 오버를 냈던 것도 덴버전, 뉴욕이 142득점이나 엄청난 대량 득점을 내서 오버가 난 거였고, 미러키 전도 뉴욕이 127득점이나 대량 득점을 해내서 오버가 났던 거였고, 후반기 첫 경기였던 디트전에서도 디트가 126득점이나 내면서 오버가 났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이 후반기에 세 번의 오버가 났던 것들은 다 명분이 있었어요. 두 팀 중에 한 팀이 엄청난 대량 득점을 해냈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깔렸습니다. 그런 경기들만 오버가 났고, 근데 지금 마이클 브라운 감독이 오늘 포스트게임에서 게으른 수비, 우리 팀의 수비는 굉장히 게을렀다, 어찌 보면 선수들 질책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기, 이런 인터뷰가 보통 나오면은 다음 경기에서 수비 에너지가 좀 끌어올려지는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백투백 여파는 거의 없는 일정이고, LA 백투백에는 이동거리가 없는 백투백이죠. 그래서 저는 뭐 클리퍼스가 최근에 득점력이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탱킹팀 상대로 만들어냈던 결과였고, 뉴욕 같은 윈나우 팀 상대로는 클리퍼스도 득점이 터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서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자, 아까 브루클린 경기를 패스한 이유는 둘 다 질수록 유리한 구조예요. 지금 둘 다 질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로터리 픽 상황상 그래요. 그러고 만약에 이게, 저는 원래 멤피스 승을 집중 분석을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브루클린 직전 디트로이트한테 대역전승을 해내면서 어느 정도 좀 사기가 증진될 만한 사건을 만든 건 맞습니다만, 그 전에 너무 퍼포먼스가 최악이었죠. 브루클린은 너무나도 못했던 팀이었고, 가장 대패를 쉽게 잘 당하는 팀이었고, 그런 팀이 디트로이트가 아시다시피 오사 탐슨이랑 케이드 커닝햄을 결장시키면서 여유를 부린 경기를 정말 완전 받아먹은 그런 경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력을 보면은 막 브루클린이 엄청나게 잘해. 얘네가 진짜 잘했으면 107점밖에 못 내지 않았겠죠. 기본적으로 멤피스가 최근에 후반기에 보여준 경기력, 기대치, 성적도 다 월등한 건 맞아서 멤피스 승을 원래 보려고 그랬는데 1.66배당. 근데 멤피스가 지금 인저리 리포트 보시면은 타이 제롬을 필두로 여러 명을 또 다우풀 상태로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멤피스도 아예 던져버릴 수도 있는 스탠스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얻어 걸리면은 브루클린의 역배승에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럼 브루클린은 지금 워낙에 이 꼴찌에서 네 자리가 좀 확고히 좀 다져진 상황이라서 한 번 더 이겨도
한 번 더 이기더라도 딱히 크게 지장 가고 그런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할수록 머리 아파서 그냥 패스해 버리자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린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 자 주말 이틀 연속 야간 올적중 총 6개의 조합표를 다 수익을 받고 이 과정에서 해외 축구 올킬까지 나왔던 거는 정말로 자 배당을 1.2배, 2.2배, 2.3배 이런 똥배당을 껴가는 조합이 아니라 온디 핸디 언어브로만 만들어낸 성과라는 걸 알아주세요. 반드시 이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른 올킬들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2.2배, 2.3배 이런 조합으로 올킬 지금보다 최소한 2배는 더 많이 나옵니다. 아시죠? NBA에서 0.5, 1.5 이런 걸치기 경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 평균 배당 3배당 온리 핸디 언어으로만 6개 조합 중에 4조합을 맞았다. 이거는 굉장히 극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좀 잘난 척을 해도 불쾌감을 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한 그 정도의 성적을 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힘줘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 또 계속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